작년에 수도권에 있는 한 지역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무더기로 주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야,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라고 봤더니 진짜 고시원 거주자가 아니고요. 제이게 시사특공대.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매일 그대와 도란도란 둘이서 얘기하고파.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 D 고란이고요. 기가 막힙니다. 이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 94년생 정혜윤 PD가 만든 로고를 듣고 계십니다. 이 코드 음악인데 94년생이요? 네. 아, 피디님이 94학번 아니신가요? 네. 그 매일 그대와 도란도란 얘기하고 네. 싶은데 고란 기자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 D 고란입니다. 그래요. 앞서 세부의 종교인과 함께 이 홀리한 시간 가져봤으니까 돈 얘기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아이템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돈은 도덕이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든 네. 뭐가 오든 그냥 불 수 있는 대로 가는 거 그렇죠? 그런 얘기 있죠. 돈에 꼬리표가 없다. 필요가 없다 얘기가 있죠. 부동산 얘기부터 오늘 먼저 들어와 있네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사실 코로나가요. 모든 뭐 이슈 블랙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안 빨려 들어가는 게 부동산 같아요. 부동산은 언제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게 혹시 청취자분들이 이게 뉴스 흐름을 보시면 이상하게 수요일마다 뭔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이게 매주 수요일에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이 관련된 부처들 장관들 다 모여서 회의하는 거거든요. 주제는 홍남기 부총리가 하고요. 오늘 역시나 이 회의 때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 라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각오를 밝혔고요. 그거 한 32번 정도 들었던 것 같은 기시감이 굉장히 네, 있긴 어쨌든 한데요. 각오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 이제 회의 때 또 뭔가 또 결과물을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뭘 발표를 했냐면요. 사실 2월에 부동산 대응반이라는 걸 출범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뭔가 불법 거래나 투기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했는데 그거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까지 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7월까지 30건을 무려 형사 입건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요. 395건은 현재도 수사 중입니다. 어허. 그래서 뭐 가장 많은 건요. 사실 그 집값 다막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현수막 내걸거나 아니면 인터넷 카페 글 게시하거나 뭐 네. 이런 건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것 중에 잠깐 눈길이 갔던 게 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 거래가 1,705건을 이제 적발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555건은 국세청에 통보를 했고요.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왜죠? 의심했냐. 고가주택 의심 거래의 대부분은 다 탈세. 요 목적이 큽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 네. 아주 기가 막힌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죠. 네, 이른바 청약 맛집 고시원이 있습니다. 청약 맛집 고시원. 네. 이게요, 작년에 수도권에 있는 한 지역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무더기로 주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야,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자, 상식적으로. 고시원인데 거기 상식적으로 18명이. 고시원이죠. 자, 고시원에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 들어가서 삽니까? 야, 진짜 정말 이 거주비가 없는 네, 가난한 맞습니다. 청년들이나 네. 아니면 저 일일 노동자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이게 이른바 이제 돈 있으면 집을 사고 그보다 좀 없으면 전세고, 전세를 없으면 살고 월세고. 더 없으면 월세고 진짜 이제 그거보다도 안 없으면 되면, 저도 고시원은 대학교 때 잠깐 살아봤던 것밖에 그렇죠. 없는데 여기서 무려 18명이 청약에 당첨이 된다? 아무리 집값이 싸다고 해도 이거 돈 내려면 돈 꽤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라고 봤더니 진짜 고시원 거주자가 아니고요. 이게 그 지역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지역 청약당첨 우선순위. 그러다 보니까 그 고시원 주인하고 업주가 돈을 받고서 위장 전입을 받아준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이게 전략적으로 아주 사업을 벌인 것 같아요. 18명이나 되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18명이나 당첨되는 이런 사례가 나와서요. 5명의 위장 전입자와 고시원 업주를 입건했습니다. 나머지 청약 당첨자 13명도 위장 전입에 대한 혐의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잘했습니다. 이런 거 잡아내야 됩니다. 진짜 꼼수네요. 그리고 또 이것도 나쁜 게 있는 상상 게 초월이다 이거 진짜. 사실 우리가 이 청약 같은 거 보면은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특별 공급은 뭐 다자녀가 뭐 대표적으로 있고 그게 뭐 아니면 신혼부부라든지 뭐 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특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장애인 단체 대표가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 벌 기회를 주겠다라고 아이고. 접근해서요. 이 사람들 명의로 청약을 받은 거죠. 진짜 나쁜 범죄네요.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브로커를 알선을 해서 이게 이 사람들 명의로 받은 다음에 실제 이 물건을 받아갈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이제 서울에서 중간에서 이른바 브로커 주선을 해준 거죠. 조직적인 범죄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장애인 단체 대표가 이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그리고 또 법인 돈 빼돌려가지고 자식들 집 사준 거 이런 거는 뭐 너무나 많이 나온 사례고요. 네네네. 친척들끼리 이른바 이제 저가로 거래한 걸로 이제 서류 꾸며가지고 세금 떼먹은 거 이것도 뭐 이번에도 여지없이 적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최근에 되게 우리가 문제가 된다 했던 게 이 특히 젊은 층 위주로 이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너무 조급해져서 정말 영끌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집을 산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조금 잠잠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사실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요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이 지금 이른바 영끌로 지금 30대가 샀는데 이게 안타깝다. 왜냐하면 지금 30대가 영끌해서 사는 요 가격이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인데 그러면 사실 꼭지를 잡을 확률이 높으니까 네.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른바 이제 대책 내놓은 게 법안 통과되고 시장에서 실효가 발휘되면 아마 가격이 꺾일 텐데 왜 이 고점을 30대들이 잡느냐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는데 그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실제 통계를 보면은 아직도 패닝 바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이고. 한국감정원이요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통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한 16,000건 정도 됐거든요. 이 중에서 30대 이하 비중이 37% 정도에 달했습니다. 와 진짜 높다. 네. 근데 무려 강서구요. 여기도 강서구인가요? 여기는 이제 양천구 바로 옆에 아, 강서구고. 강서구는 무려 30대 이하 아파트를 산 비중이 46.6%. 그렇게 높아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절반 현실적으로? 정도가. 그러니까 30대가 최소한의 자금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30대가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야 돼요. 근데 영끌에도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나 이른바 이제 뜬다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는 차마 엄두가 안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이쪽 지역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포나 마포는 힘들어도 김포는 가능하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네. 이쪽 서쪽 지역은 그렇죠. 조금 더 부동산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뭐 강서 아하. 정도면 사실 뭐 시내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서 많이 영끌해서 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 또 통계가 나왔는데 그 40세 미만의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 CSI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한국은행이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설문이에요. 설문.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걸 나타낸 건데 이거 가운데 CSI 가운데 주택 가격 전망을 묻는 그 CSI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번 달에 131을 기록해서요.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인식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시장의 인식은. 네네. 자 신고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어떤 지표 중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정됐나 안 됐나. 신고가가 그럼 안 나와야 되는데 정부의 그 인식대로라면 일단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했던 거래 절벽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래 허가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 집주인이나 집 사는 사람들이 다 눈치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네. 거래 절벽이 왔습니다. 실제로 매매나 전세 건수 모두 다 줄었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와중에 지금 신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좀 생각 네. 못했던 부분인데. 이 대치동 음마 약간 네네네. 뭐랄까 이런 대견- 강남에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 중층 재건축 단지. 뭐 대장주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네네네. 76 제곱미터 여기가요 22억 2천만 원 이달 초에 신고래가 나왔습니다.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저도 팔로우하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이 정도면 신고가 맞죠. 이게 두 평형이거든요. 세대 수가 4,000세대가 넘어요 여기가.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는 그냥 4,000세대가 기사로만 봐서. 넘고 네. 딱 두 평형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작은 네네. 평형대입니다. 31평 9로 옛날 표현으로 치면 그리고 34평대가 있는데 31평대로는 신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 그리고 야 강남이고 재건축에다가 비싼 데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가격이 싼 곳에서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53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되게 20평대라고 작네요. 볼 수 있죠. 네. 여기가 신고가 3억 5,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싼 집은 싼 집대로 비싼 집은 비싼 대로 가격이 제일 오른 상태로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좀 기다려 달라는 건데 지금 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진짜 불길이 안 잡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거는 뭔가요? 정부와 의사들, 전공의를 중심으로 하는 의협하고 이제 굉장히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네. 상당히 강수죠 일종의 이걸 맞습니다. 냈네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단판을 벌였어요. 서로 협의를 해서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새벽까지 했지만 이게 그냥 무산이 됐습니다. 합의가 무산이 돼서요. 그러니까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아침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복귀 명령 내렸는데요. 이행하지 않으면요. 형사처벌, 이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행정처분. 1년 이하 면허 정지, 금고 이상 면허 취소. 상당히 센데요. 만약에 진짜로 하면 상당히 센 거죠. 그렇죠. 지금 끝간대로 약간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게 지금 파업을 주도한 게 총파업 주도한 게 대한의사협회 의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또 카르텔 등 관련돼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 또 위반이래요. 공정거래법. 이것도 뭔가 담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대강으로 하네요. 이게 약간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인데요. 그 이제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런 시국에 꼭 파업을 해야 되겠니? 라는 거고요. 네. 사실 또 의사들 입장에서 제가 빙의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시절이 아니면 아예 씨도 안 먹히는 파업 맥없이 효과가 날 당할 것 수 같아서 있다. 예, 그래서 날 아마 같으면. 서로 강대강으로 맞붙이는 것 같습니다. 순간에 볼모로 잡힌 대상이 우리 국민들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다음 이제 우리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것도 눈길을 끄네요. 이 보통 이제 의사학사들이 갖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이 특권이 있는데 그래서 또 다들 그 자격증 의사 하려고 그러고 약사하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 낼 때 영업할 때 대출을 많이 끌 수 있잖아요. 싸게. 아유,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출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것 조금 문제 뭔가 제재가 있을 건가 봐요. 네, 이게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 다음 달부터 의사 약사는 대출금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걸 이제 내용을 좀 뜯어보자면 그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 담보 대출이 보통 더 싸잖아요. 네네. 담보가 있으니까 네. 신용 대출은 더 비싸죠. 대표적으로 아파트 잡히면 네, 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 대신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 대출을 내주는 기술 신용 평가 TCB 대출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 대상에서요 의사, 약사 등 보건 업종을 제외하자. 이르면 다음 달에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뜯어보면은요, 저도 딱 제목만 보고 야 이제 정부가 이런 식으로까지 또 보복을 하는구나. 전방위로 압박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어쨌든 대출을 내주는 쪽은 은행이잖아요. 네. 요걸 이제 TCB 등급이 있으면요. 신용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기존 대출 금리에서 0.5% 정도 우대 금리를 줍니다. 근데 어쨌든 대출을 해주는 건 은행인데 은행들이 지금까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의사 약사들한테 대출을 싸게 해줬냐라고 네. 보면 그만큼 돈을 잘 갚아서였거든요. 그렇죠. 네. 위험이 적으니까 맞아요. 금리는 싸지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폐업하는 병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적자에 허덕이는 병원도 많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줄인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거 취지가 뭐냐면 그 기술 신용 평가 이 취지가 뭐냐면 뭔가 기술력은 있어요. 스타트업들이. 네. 그런데 당장 이제 담보가 없으니까 그 대출을 싸게 받기가 어렵잖아요. 확장하기 어렵죠. 그렇죠. 사업을. 근데 이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사실 육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대출을 싸게 해주는 건데 나와서 병원 차리는 것까지 꼭 육성해줄 필요가 있느냐 사회적으로 라는 또 근본적인 이 대출 취지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제외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필 시기가 시기라서 안 물려서 네, 정부의 네. 압박이 아닌가 의사들에 네, 대한 이런 라고 또 네, 네. 오해를 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속사정 또 우리 고란 기자님 통해 들으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자, 지금 제가 이 주식 현황판 띄워놓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거의 뭐 보합이에요. 네네네. 보합인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 눈에 띄는데 네. 아시아나예요. 의외로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아시아나고 문 닫는다까지 나오면서 주가 많이 폭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아마 주가 확인하신 분들은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라고 하실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일단 오늘 놓고 보자면 오늘 그 채권은행이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 여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 그룹 회장 여기가 네. 현산그룹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수 주체인. 원래 아시아나를 사기로 했던 곳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사정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사정은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 좀 안 샀으면 좋겠는데라는 게 지금 현산 쪽에 질질 끌었죠 그동안. 네,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는 쪽에서는 야 빨리 사가야지 이걸 처리를 할 테니까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양쪽에 수장들이 만나서 최종 단판을 짓는다라는 네. 뉴스가 이제 나왔고요. 오늘 뭐 모처에서 만나실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반응하는데요. 사실 주가가 오르는 건 그 만약에 단판이 성사가 만약에 됐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만약에 현산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 네. 이래도 아시아나에 좋고요. 설사 인수가 안 되더라도 아시아나에 나쁜 거 없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일종의 도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성사가 되면 대기업에서 자본력이 있는 ACDC에서 가져가면 이건 오케이 주가가 오른데 베팅할 수 있는데 네네. 결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생각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결렬되면요. 앞서서 왜 그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산 위기에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저가항공사입니다. 근데요 아시아나는 국적항공사 이제 메인 네. 항공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국가 보안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른바 기간 산업입니다. 버릴 수는 없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시아나를 망하게 놔둔다라고 보면 아시아나가 확보한 여러 가지 항공 노선들이 있거든요. 이 노선들 누구한테 가냐? 외항사들한테 갑니다. 아. 네. 이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이걸 다 대한항공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구조상. 근데 그러면 이걸 이제 망하게 놔둬서 이걸 다 이제 남 좋은 일을 시키냐 아니면 우리 국가 안보에도 약간 위협이 가게 하느냐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 그 현산하고 결렬되면은 그러면은 그 국가에서 그걸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이 여기다 돈을 넣어서 살리겠죠. 살린 다음에 정상화됐을 때 아시아나를 사겠다는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때 아마 팔 겁니다. 그럼 아시아나 쪽 입장에서만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오히려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면 이른바 공기업 직원 되는 겁니다. 기야.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게다가 못했던 아시아나를 망하게 둘 상황이구나. 수도 없는 이유가 또 일자리가 한 10,000개 넘게 걸려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고용이 많아요. 한국 네, 산업이. 거기다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1차, 2차, 3차 협력사까지 고려하면 너무 되게 많죠. 만만치 네, 않거든요. 그래서 망하게 두진 않을 거고 산업은행이 지원을 하면 살아날 테고 현산이 인수하면 여기 현산이 또 자본을 집어넣어서 살릴 테고 하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게요.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상도 못한 이 뒷 배경이 있었군요. 저는 그래서 되게 의아했어요. 사람들에서 야 정말 도박하는구나. 도박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나름대로 다 계산한 겁니다. 요새 개미들이요 스마트해졌습니다. 저만 멍청하네요. 자, 대한항공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어제 뉴스가 떴는데 기내식 파트를 팔았어요. 네, 이게요 진짜 눈물의 세일입니다. 9,900억 원에 사모펀드에 넘기기로 했거든요. 사실 이게 꿀인데. 아 맞아요, 꿀이에요. 꿀인데도 꿀이죠. 불구하고 왜 파냐라고 보면은 사실 급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한테. 이게 해서 채권단한테 지원받은 게 1조 2천억 원이에요. 네. 내년 말까지 2조 원 정도 규모로 자본을 확충하라고 이제 채권단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증자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이제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자구 노력 이른바 이걸 해야죠.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지금 잘 팔릴 수 있는 거 울면서 팔았네. 팔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또 항공업계 사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고란 기자님하고 뉴스를 하니까 아주 좋으네요.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이재기 시사 특공대 오늘 작전 어떠셨습니까? 저는 내일 12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특공대 오늘 잘 계시고요. 이어지는 아브라카다브라 계속 쭉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